헷갈리는 놈이 하나 있는데 120번과 121번에 120번과 121번.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들을 여기 뭐야 올림포스에서 겹칠 거니까. 아이고, 아 정말 토요일은 내가 무슨 스트레스 같은 거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왜 토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마다 잠을 잘 못 자지? 그 전까지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래.
루트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2의 2분의 a 빼기 1제곱과 5의 2분의 b제곱이지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사라지면 돼. 요것들. 그러니까 a 빼기 1이 짝수면 되는 거니까 a가 홀수, b는 짝수. 그러면 다 없어지잖아 분모가. 그 다음에 3제곱근 2의 a 더하기 3분의 3의 b제곱. 여기서 유리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의 숫자가 남아있어도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2의 3분의 a 더하기 3이야. a 더하기 2지. a 더하기 1분의 3의 3분의 b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3분의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만. 그래서 a 더하기 1은 3의 배수. 마찬가지 b도 3의 배수. 그러니까 a부터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1을 했더니 3의 배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a가 홀수였으니까 더하기 1하면 짝수가 되지. a 더하기 1이 6의 배수네. 마찬가지 짝수인 3의 배수니까 a 더하기 1과 b가 6의 배수는 되는 거지. 제일 작은 수 구하라면 5하고 6이었지? 11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1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자연수 mn이 있었어. 3제곱근 a, 요놈이 b의 m제곱근이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n번 곱하면 b가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루트 b, 요것이 c의 n제곱근이니까 n번 곱하면 c가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c는 a의 12제곱, 그러니까 4번 곱하면 a의 12제곱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c는 a의 3제곱이구나. 요거 3분의 m제곱이니까 a의 3분의 m제곱이 b였고, 마찬가지로 b의 2분의 m제곱이 c였거든. a와 c 사이 관계를 봐야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n분의 2가 된 거지. 요거 둘이 같다는 거야. a의 3분의 m제곱과 c의 n분의 12제곱이 같아. n분의 2제곱 이렇게. 근데 c는 a의 3제곱이거든. c는 a의 3제곱이니까 n분의 6제곱 되구만. 조리 곱해버리면 a의 mn제곱, 이게 a의 18제곱인 거지. m 곱하기 n 했더니 18되는 자연수. 근데 1이 아닌 놈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2과 18 빼면 되지. 18이라는 애가 2 곱하기 3의 제곱 총 6개가 있잖아. 2 곱하기 3 총 1 더하기 1하고 2 더하기 1 해갖고 6개의 원소가 있는데 1일 때와 18일 때 빼면 되겠지? 4개지 4개. 4개. 수업도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풀어야 돼.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이 정도는 뭐 고난도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거야. 솔직히. 123번과 126번 요것들이 조금 123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6번 123번, 126번. 아이고. 졸라리 피곤해요.
홀수 제곱근은 한 개밖에 없잖아. 그지?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한 개밖에 없어. 짝수 제곱근이어야 두 개가 나오지. 힌트였어요. 몇 번인데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어려울걸? 두 번째 거는 비슷한 모양새로 우리가 1학년 때도 했어. 비슷한 모양새로. 첫 번째 거는 도저히 보이기 때문에 왜 보기를 하시고. 아니 인형관들이 풀 생각 안 하는 거야? 다 푼 거야? 뭐 푼 거군요? 오늘 풀었어? 자, 123번은 뭐냐? 123번을 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지금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q가 음수라는 거지. q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은 분명히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지금 p, q일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알파랑 베타로. 네. 그러니까 요 fx라는 놈이 분명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런데 x의 n제곱 빼기 64하고 fx 이렇게 곱했더니 해가 두 개 나올 건데 서로 다른 실근해가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중근이래. 중근. 그러면 당연히 알파랑 베타로 중근이 나온다는 거지. 알파랑 베타로.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만약에 n가 홀수면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한 개밖에 안 나오지. 는 0을 만족하는 게. 그러면 중근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중근 한 개하고 그냥 해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세 개의 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은 홀수일 수가 없다는 거지. n이 홀수일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한 개밖에 안 나와. 여기서 두 개 나와야 돼. 알파랑 베타 한 개씩. 그래서 결국에 n이 짝수라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을 0 되게끔 만들어주는 짝수 제곱근이니까 풀마로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 빼기 n제곱근 64하고 x 더하기 n제곱근 64하고 그리고 이제 허근 나오게 만들어주는 x의 n 빼기 2제곱 어쩌고저쩌고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저 n제곱근 64 뿔마 n제곱근 64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 그렇다면 이제 요 놈이 바로 x 빼기 n제곱근 64하고
x 더하기 n제곱분 64가 된다는 거고 n값은 짝수인 거지. n값은 짝수인 거야.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하고 빼기 64의 n분의 2제곱 되는 거지? 맞지? 그래놓고 이제 이게 64라는 게 2의 6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n분의 12제곱 맞죠? 그래놓고 뭐 지금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수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fx의 최소값이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n이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에 n은 12의 약수 중에서 짝수 말하는 거지. 짝수. 그래서 2, 4, 6, 12 다 더하면 24겠지? 그죠? 이건 만만치 않아. 얘는 만만치 않다고. 그 다음에 126번이요. 126번인데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야.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준 x값이 6개가 있대. 요거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엎어져 있지? 요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2의 1제곱이나 2의 2제곱이나 2의 3제곱이나 2의 4제곱이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2의 거듭제곱 된다는 거야. 자, 여기 x축이 있어. 2가 되는 경우 있겠지. 2의 1제곱 되는 경우. 2의 1제곱 되는 경우 있을 것이고 2의 제곱 되는 경우 있을 거야. 2의 제곱 되는 경우 있을 것이고 2의 4제곱 되는 경우가 있고 2의 3제곱 되는 경우가 있겠지. 2의 3제곱 여기만 해도 6개 아니야. x값은 6개지. 요것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꼭지점에 해당되는 놈이 지금처럼 2의 3제곱이 8보다는 크고 그 위에 2의 4제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꼭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4인데 얘가 8과 16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4 이게 8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작다. 4 빼버리고 곱해주니까 16보다는 a제곱이 크고 12, 48보다는 작다. a가 자연수냐? 자연수니까 제곱했더니 16과 48 사이 5하고 6이지. 5하고 6. 정수를 봤어. 어쩐지 그거를 곱하래. 30, 36. 36. 정수를 봤어. 어쩐지 안 풀리더라고. 여기는 뭐 비슷한 게 있어. 131번 31번. 132번 여기 두 개만 할게. 그리고 넘어가 버려도 될 것 같아. 131과 132번.
찾아야 될 거야. 진짜 짜증나는 놈이지. 미리 봐야 되고요. 일일이라기보다는 좀 규칙을 봐야지. 한 개만 더 하자. 135번. 이렇게 더 있는 거? K를 1부터 쭉 써봐야 돼요. 몇 번? 32. 32번? 1부터 쭉. 아니 그냥 뭐 어차피 루트 A하고 로그 루트 3의 B가 같은 수가 나올 때에는 자연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루트가 남아있는 상태로 같아질 리가 없잖아. 그럼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보면 되는 거니까 A에다가는 거듭제곱수를 넣어보고 B에다가는 3의 거듭제곱수를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몇 개 걸리는 게 나올 거야. 같아지는 거. 3개와 4개 사이겠지. 3개와 4개 사이. 딱 3개만 나와야 되니까. 자릿수 바뀌는 거 말하겠지. 정수 부분을 해봤으니까. 자, 일단 하자. 131번부터 해볼게. 131번은 100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n이 S 안에 들어있고 K도 S 안에 들어있거든. K도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는 로그 2의 n 빼기 로그 2의 K 요게 정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로그 2에 k분의 n인 거지. 그지? 이게 정수가 되려면 이게 2의 거듭제곱 된다는 거니까 일단은 뭐 k가 n의 2배거나 4배거나 8배거나 이러면 되지. 마찬가지로 k라는 놈이 2분의 n이거나 4분의 n이거나 8분의 n이어도 정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리고 k가 n일 때도 정수가 나오는 거지. 1이니까. 진수가 1되니까 0이라는 그 정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한 개만 나오라고 했거든. fn이 한 개는 무조건 있잖아. n과 k가 같을 때 한 개는 무조건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2배 했더니 100보다 작으면 한 개 더 나오는 거지. 한 개 이상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배 했을 때 1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50보다 커야지. k는 일단 50보다 큰 수여야 돼. 그리고 2분의를 했을 때 정수가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홀수여야지. 홀수. 이거와 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이니까 51부터 100까지가 50개 숫자니까 그 중에 홀수가 반에 있거지. 반. 25개겠지? 그러면 되고. 그럼 132번. k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a의 원소는 루트 a야. 근데 a는 자연수고 a는 자연수였고 a가 자연수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말했고 b라는 놈은 로그 루트 3의 b 루트 3의 b이면서 b가 자연수고 마찬가지로 b라는 놈도 1과 k 사이에 있대. 근데 이제 요 C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C는 X를 원소로 할 건데 요 X라는 놈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야. X가 원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이 3개 나온다는 거지. 3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A랑 B를 생각을 해볼 건데 A에다가는 일단은 뭐 X한테 요 A하고 루트 A를 볼 거야. x한테 거듭제곱 수를 넣어야 자연수가 나오겠지. 왜냐면 루트가 남아있는 숫자하고 로그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무리수라고는 하지만 같은 수가 되지 않아. 같은 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인지를 보여줘야 되려나? 왜인지를 보여줘야 되나? 자,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가 아니라 루트라고 말할 수 있는 함수는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 같은 경우가 없다고. 억지로 만들어내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인 놈이어갖고 얘는 완만하게 올라가잖아. 얘도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솔직히 다항식 형태잖아. 다항식 형태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거 로그 함수도 훨씬 더 얘보다는 급격하게 변하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고. A한테 거듭제곱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서 1이나 4나 9나 16이나 뭐 25, 36, 뭐 49 이런 것들을 넣을 거야. 그러면 그때의 A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과 2와 3과 4와 5와 6과 7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B쪽을 보면 요게 요 지금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갖고 2배율 로그 3의 B잖아. 전부 짝수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B한테 집어넣는 수하고 결과로 나오는 로그 3의 B 비교해보면 3의 거듭제곱을 집어넣을 거니까 뭐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고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3의 거듭제곱이니까 3 집어넣으면 2 나오지? 앞에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3 되는 거니까 2 되는 거니까 4 되고 그 다음에 27 아니야? 27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81 집어넣으면 8 나오겠지.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가 8 나오는 경우가 64를 넣었을 때 8 나오잖아. 그러면 보니까 숫자가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세 개가 교집합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6보다 큰 수들은 안 나온다는 거니까 A 값으로 될 수 있는 수가 36이면 안 돼. 36이지. 얘는 27.
그러니까 K가 36이 돼야 6까지 나올 수 있지, 교집합으로. 그죠? 36이 돼야. 그러니까 K는 일단 3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8이 되면 안 된다네. 여기가 8 나오는 경우가 64지. 여기가 8 나오는 경우는 81이잖아. 만약에 80까지면 얘는 8이 나왔지만 얘는 8이 안 나오잖아. 그죠? 교집합으로 있을 수가 없지. 80까지라고 봐야지. 그럼 80에서 35를 빼면 되겠지? 80에서 35를 빼가지고 45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135번을 보면 n이 자연수야. 자연수였고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했거든. 로그 n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fn 더하기 알파라고 하거든. 이게 정수, 알파가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돼 있는 놈인데 f에다가 4n 더하기 1을 했더니 fn에다가 1 더한 거랑 똑같은 100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한 개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정수 부분이라며. 한 개 늘어났다는 건 4n 더하기 1을 했더니 자릿수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자릿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n이 한 자릿수면 한 자릿수 4n 더하기 1을 했더니 두 자릿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 안 되고 2 안 되고 3부터지. 그렇잖아. 3 같은 경우 4n 더하기 1 해버리면 두 자릿수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부터 9까지 3부터 9까지 해당되는 거고, n이 만약에 이제 두 자릿수라면 n이 두 자릿수라면 4n 더하기 1 했더니 되는 게 25지. 아니 25가 아니 24겠지. 아니 25지? 24는 97이잖아. 그잖아. 똑같이 두 자릿수잖아. 그러니까 n은 25부터 두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99까지 100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국에 이거 다 그냥 몇 개냐고 물어본 거니?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9 빼기 2 하면 되니까 7개. 이거는 99 빼기 24 해서 75개 2개 더 했더니 82개의 경우가 있는 거지. 자릿수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상용목으로 자릿수 갖고 얘기하거나 소수분 갖고 얘기하거나 장난질을 진짜 많이 쳤거든 옛날에는. 왜냐면 얘가 어려운 거 다 아니까. 그래갖고 지금 여기 막 136번이나 137번 같은 것들을 뒤지게 했어. 근데 상용목으로 내용을 대부분 빼버렸잖아. 대부분 빼버렸다고 하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 뿐이야. 그리고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걸려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인데 내용을 내가 설명해줘야 될 것들이 혹시 있겠나? 다 해주세요. 다 하라고? 시간새야. 힘들어 죽었어. 토요일날. 토요일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자, 해봅시다. 중요한 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야. 분명히 그게 또 킬러로 나올 거야. 최근 3년간 됐으니까. 선생님 좋으시네. 다점짜리 수수료가 쉬워요. 뭐라고? 그 수수료이 다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는 쉽게 내지. 그래요. 응. 어느 정도 수수료?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쓸 수 있으면 되는 정도걸 아마. 4점이니까. 6점. 객관은 객관식보다 쉬운 거 아니야. 4점이면. 6점짜리 메인 거. 6점짜리가 킬러겠지. 아마도 지수 치환하는 지수 부등식 같은 거 있잖아. 그놈일 거라고. 몇 년째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안 낼 수가 없어, 솔직히. 안
안 될 수가 없다고. 많이 착해지면 그거 객관식으로 내고 다른 놈을 소수령으로 낼지 모르겠지만 그럴까? 과연 근데 삼각함수까지인데 뭐라고? 삼각함수까지인데 그런 걸로 나오면 되나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잖아. 그래프까지 해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이길 만한 거 대박. 한 개만 대박. 사이버 속사이도 안 들어가는데. 사인 코사인 곱수도 안 들어가. 어렵게 내요. 고든 어렵게 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거야 그렇겠지만 그래프를 삼각함수 그래프를 요상하게 내버릴 수도 있어. 뭐 활용문제 섞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형태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조수 간만의 차이잖아.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 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주기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갖고 못 알아보게끔 엄청 길어 말이 엄청 길어가지고 잘 못 알아보게끔 문제를 내서 곤란하게 만든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거를 서술형으로 내기 힘든 거지 솔직히. 기말 때 그런 거 뭐 방정식 부등식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은 우리가 삼각 방정식 같은 거 했을 때 범위가 있지 0에서 2파이까지. 저기 김포 같은 경우 해버린다면 마이너스 4파이에서 4파이까지 주기가 4개 아니야. 그 안에서 헤드를 찾게끔 해도 돼. 그리고는 또 안에 있는 그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그 각도 자리가 x가 아니야. 몇 분의 몇 x 더하기 몇 분의 몇 파이 이런 식으로 더럽게 넣는다고. 그런 거 일부러 그렇게 낼까? 아니라고 말하는. 내봤자 0에서 2파이까지 내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상호고는 못 믿냐? 자 그리고 그런 형태들은 옛날 형태야. 옛날.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안 물어봐. 자, 지수함수 같이 얘기해버릴게. 로그함수까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수함수라는 놈이나 무슨 로그함수 둘이 역함수 관계잖아.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라는 건 y는 x로 대칭인 관계라는 거지. 그치? 그래갖고 지수함수는 a의 x제곱 형태로 쓰일 것이고 로그함수의 경우는 로그 a의 x제곱 형태로 쓰일 거야. 그래갖고 요것들 점근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그래프 모양부터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 첫 번째로 a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당연히 이 모양이 나오면 밑에 들어가는 수 0보다 크고 1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지수함수는 어쨌든 양수를 거듭제곱 했으니까 그 결과가 0보다 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치역이 0보다 크다 다 나올 거고, 반대로 얘는 이것들 모아다가 xy 바꾼 거거든. 여기서 x였던 게 여기서는 y고 여기서 y였던 게 여기서 x거든. 그러니까 이놈에서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는 거지. 그래 놓고 요것 때문에 문제라고. 요것 때문에 이놈을 그려보면 감소함수 그려지잖아. 이렇게 감소함수. 이놈을 그려보면 이렇게 신대함수 그려질 거야. 근데 이제 이놈의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감소함수가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진대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지. 어쨌든 이때는 감소가 되고 감소함수가 되고 이때는 진대함수가 된다는 거야. 뭐 점근선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여. 이게 점근선 지수함수에, 이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 요게 지수함수의 점근선, 이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여기는 0,1을 지나가고 얘네들은 1,0을 지나간다 정도까지. 그리고 요 a가 얘는 이런 거지. 0하고 a1, a2, 1이 있고 a3, a4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기준점이었던 1에서 멀어질수록 로그 함수는 y축 쪽으로 붙고 지수 함수는 y축 쪽으로 붙고 로그 함수는 x축 쪽으로 붙는다는 거지.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알았지? 나중에 수능 볼 때도 그래프 해석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림도 그려야 된다 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고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모르지 않잖아. 그지? 그런 거 다 안다고 칠게. 그리고는 이제 방부등식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을 얘기해 본다면 지수함수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인 모양새는 A의 fx 제곱하고 B의 gx 제곱이 같다라고 했으면 방정식인 거고 저희가 등호 대신에 부등호 들어가 있으면 부등식인 거지. 세 가지 패턴이야. A와 B를 같게 만들 수 있다면 4하고 8 같은 경우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같게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 있다면 이 경우는 그냥 fx랑 gx랑 같으면 돼. 만들 수 없다면 같게 만들 수 없다면 방정식의 경우는 고민할 필요 없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식의 이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온 거야.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는 요거 분명히 요 t가 0보다 크다라는 요 놈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요 놈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t로 치환을 했더니 t에 대한 새로운 식이 되는데 그 놈은 정의역이 t지. 정의역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보는 걸로 안 된다고. 0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니까 근의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별식도 봐야 되고 두 군의 합도 봐야 되고 두 군의 곱도 봐야 되고 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 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등식이 됐다고 치면 A의 fx하고 B의 gx 이렇게 됐다고 쳐. 마찬가지 첫 번째 A하고 B가 같게 만들어진다면 같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할게. 요거하고 요거였다고 쳐. 두 가지 봐야지 이제. 감소함수일 때와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만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하지만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만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A와 B가 같아지지 않아. 근데 부등식이야.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건 어려운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뭐가 더 y축 쪽에 붙어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보통은 밑이 같을 거야. 그 밑의 숫자가 들어올지는 몰라. 4분의 7, 7분의 4 이렇게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같게 줄 거라고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르면 아니면 거듭제곱인 거 2가 나오면 4가 있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면 그 교점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야. 교점을 찾기가. 그래서 보통은 같게 주겠지만 혹시나 다르게 줬다면 이거는 다른 걸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갖고 그래프 관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는 걸 거라. 요거는 대부분이 그래프 해석이야. 알았지? 무조건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야. 보통 그렇다는 거야. 보통. 일반화시키기가 좀 힘들지. 그때 달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 그래서 이거는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킬러라고. 요게. 알았죠? 왜 그런지? 부등식일 테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아니면 그래프의 모양새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치환하면 보통 2차 함수 나올 거야. 보통 지금까지 다 2차 함수였거든. 그러니까 보통 2차 함수가 나올 건데 그놈하고 x축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분명히 요 범위에서만 온다는 거지. 요 범위에서만. 알았죠? 1차항을 문자로 채워놓으면 골치 아프다. 1차항과 2차항을 문자로 채워놓으면 골치 아픈 거야. 상수항이 문자로 되어 있는 건 땡큐. 그건 땡큐지. 아무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진짜로. 왜냐면 1차항이 보인다는 건 축의 방정식이 보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2차항 계수하고 1차항 계수가 보인다는 건 축의 방정식이 보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가려져 있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때는 이 축의 방정식이 꼭 축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 t가 0이라는 놈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판별해서 봐야 돼.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거지. 요것 때문에.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유력해 소수령 문제일 거야. 내 생각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3년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려나? 몰라? 그 다음
로그는 치환하면 범위가 없지. 왜냐면 전부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쫄보들 틀리라는 거야. 쫄보들 틀리라고 로그는 좀 복잡한 모양새로 더 복잡한 모양새로 낼 거야. 그러니까 쫄지만 않으면 돼. 로그는. 치환만 잘 하면 되는 거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목요일날 시험 봤던 것처럼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 로그 x 제곱하고 2배의 로그 x 요거 같지만 같지 않지. 그지? 요거 두 개는 같지만 같지 않아. x가 양수일 땐 같지. 요놈의 범위는 x가 0이 아니면 되고 요거는 x가 0보다 커야 된다. 둘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분명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시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요 모양새로 나와 있는지 요 모양새로 나와 있는지 잘 봐야 돼. 그걸로 장난질 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치사한 거야, 그런 것들은. 정말 치사한 거. 정말 치사하지만 어쩌겠어. 어쩌겠어. 알았지? 조심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로그는. 로그로 돼 있으면. 그리고 모양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될 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 있잖아. 밑변환이 됐든,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것들이 됐든, 그런 것들 사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것들 가지고 식을 좀 더 변형해 보면 쉬워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패턴은 똑같아 갖고 첫 번째는 A와 B를 같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진수끼리 같으면 되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두 번째, 같게 만들 수 없다면 그냥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니까 똑같이 1이면 되지.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A의 fx 형태가 계속 나와.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 요거는 t가 아니라 f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만. 뭐 t로 바꿨더니 뭐 다른 형태로 방정식 모양이 됐다. 그냥 풀면 돼. 왜냐면 t는 범위가 없어. t는 범위가 없다고. 두등식이라면 로그 a의 fx하고 로그 a의 gx 마찬가지 같은 패턴으로 a와 b가 같다면 같다고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예요. 로그 a의 fx하고 로그 a의 gx라고 생각을 해놓고 마찬가지 a가 0과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진수만 떼놓고 생각을 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쫙 바뀌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진수 0보다 커야 된다고. 진짜 저거 많이 빠뜨려온다고. 틀려오는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에 3명은 이거 진짜 빼먹어서 틀려온 거야. 진짜로. 조심해야 돼, 이거는. 마찬가지, 요놈이라면 진수만 빼놓고 생각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빼먹을 수 있어. 진짜로. 그런 사람은 내가 여러 봤거든.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진짜 막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조심성 많은 애인데 그날따라 그걸 안 챙긴 거야. 정말 그런 경우도 봤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와 B를 똑같게 만들 수가 없어. 그 경우는 마찬가지야. 대부분이 그래프에서 배워. 그래프에서 배워. 대부분이 이거는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프에서.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지 뭐. A의 fx가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지. 치환했더니 다른 부등식 모양이 나오는 거지. 2차 부등식 되겠지 뭐 보통. 그래서 때도 마찬가지로 뭐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돼. 진수가 0보다 크다만 생각하면 돼. 조금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본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왔던 모양들을 얘기하려고 하거든. 지수함수만 2개 있어. 지수함수만 밑이 같은 아니면 밑이 같은 로그함수만 2개 있어. 그 경우에 항상 직선이라는 게 딸려와. 항상. 그래갖고 직선이 딸려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3의 x 제곱하고 y는 3의 x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2개의 지수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요거 요렇게 바꿔지려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지? 요거 x 증가량 과 y 증가량으로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잖아. 그지? x가 2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한다며. 그러면 이 경우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딸려온다고. 요게 딸려와. 그래가지고 요렇게 뭐 그냥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하고 찍게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딸려와. 그래갖고 여기를 P랑 Q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요 점이 이 직선을 타고 평행이동해서 요 점이 됐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라고 알려준 거야. 요 P, Q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를 A, B라고 하면 여기는 A 더하기 2, B 빼기 1인 거지. 그렇게 좌표를 알려줘 버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알려준 건 아니지만 요 두 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려줘 버린 거예요. 반대로 요거 분명히 2하고 마이너스 1만큼이었는데 다른 직선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뭐 이런 게 왔다고 칠게. 그러면 요렇게 있어. 요 직선 이렇게 쭉 지나갔어. 여기를 PQ라고 해. 그런 경우는 이 길이를 줄 거야. 예를 들어 루트 10. 자, 마이너스 3이지. x가 1 증가할 때 y가 3 감소하지. 1대 3이잖아. 그럼 1대 3 대 루트 10. 마찬가지 두 점 사이에 관계식을 줘버린 거야. 여기가 A, B면 여기는 A 더하기 1, B 빼기 3이네 라고 두 좌표 사이의 관계를 줘버린 거야. 여기가 만약에 2루트 10이면 2만큼 6만큼이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두 직선 하나 가지고 두 좌표 사이의 관계를 주는 경우예요. 요놈은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 같은 지수함수끼리 내지는 미시 같은 로그함수끼리 나왔을 때 분명히 직선하게 나온다고. 분명히 쉽게 내면 기울기 일자리겠지.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예를 들어 3루트 2야. 그러면 3만큼인 거 아니야. 그러겠지? 쉽게 낸다면. 자, 또 하나. 자, 이제는 마찬가지 미시 같은 두 개의 함수가 나올 건데 하나는 지수함수고 하나는 로그함수야. 그래서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고 다른 하나는 a의 x제곱 뭐 빼기 1 더하기 2 뭐 이런 거 있다고 치자. 1 더하기 2 말고 빼기 2 할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분명히 요 놈은 이게 지금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반대로 평행이동 해갖고 역함수를 취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분명히 이렇게 로그함수와 지수함수 미시 같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같이 나왔으면 분명히 직선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같이 줘. 그 두 개가 그 한 개 내지는 두 개가 무조건 나오는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기울기 일자리 직선. 왜냐면 요거 평행이동하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 역함수를 똑같이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는 거야. 그러겠지? 그리고 요놈은 이제 뭐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였다고 치면 이거 두 개였다고 치면 역함수 관계이동으로 나오면 좀 더 쉬운 거겠지. 평행이동까지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 경우라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요렇게 된 놈과 요렇게 된 놈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면 얘하고 얘가 y는 x의 대칭이지. 요것도 y는 x의 대칭이잖아. 대칭 함수의 특징이잖아. 교점이 나온다면 그 교점들도 y는 x의 대칭이지. 여기가 a, b라면 여기는 b, a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또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고 직선 나오면 두 교점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경우가 전부 다 대부분이라. 대부분. 알았죠? 어려워봤자 이런 거야. 함수로는. 근데 이제
뭐 좀 고약한 놈들이 있어갖고 밑이 다른 거 줘버릴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 밑이 막 달라갖고 이렇게 된 놈이 있어. 밑이 달라갖고. 그러면 요 놈이 됐든 요 놈이 됐든 두 놈의 역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형태의 함수를 만드는 거야. 같은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놈의 역함수를 만든다면 이놈의 역함수를 만든다면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거겠지, 그렇지? 이놈의 역함수를 만든다면 이걸 거 아니야. 그래갖고 요 놈과 요 놈 사이 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알았죠? 가장 어렵게 된다면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 나와야 돼. 왜냐면 오래 걸려. 5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돼. 한 문제당 거의 2점 몇 분이잖아. 요거는 보통 생각하는 시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갖고 적어도 한 문제당 10분은 걸린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솔직히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와야 돼.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겁나게 많이 해주든가. 안 해주잖아. 안 그래? 김포고처럼 이런 문제들만 모아갖고 던져주든가. 그러면 이런 거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생각을 좀 더 빨리 하겠지. 안 그래요? 그러지 않고 그냥 교과서만 딸랑딸랑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 내버리면 안 되는 거지. 학교 시험에서는. 정말로. 근데 뭐 한 문제 정도는 낼지도 모르지. 한 문제 정도는. 대신 다른 것들이 쉬워야 돼. 다른 것들이. 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더 있구나. 이거는 그래프 해석이 아니고 이런 거. y는 그러니까 x에 로그 3의 9x가 있어.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못하잖아. 못해.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릴 생각을 해야지. 그지? 끄집어내린다는 거. 지수를 끄집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로그 씌우는 거지.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여기가 3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밑이 3인 로그의 진수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자고. 그러면 왼쪽이 로그 3의 y가 돼. 그리고 요거는, 요게 지금 로그 3의 9가 2니까 2 더하기 로그 3의 x가 앞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로그 3의 x가 돼가지고 로그로 돼 있는 이차함수 모양인 거지. 이거를 치환을 해 y라고. 라지 y라고 치환을 하고 이거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이놈은 지금 라지 y가 x제곱 더하기 2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인 거니까 라지 y, 그러니까 로그 3의 y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y의 최소값은 3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이런 형태까지 세 가지 정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단계는 숙제가 될 테지만 점검 차원에서 몇 개만 하고 갈게. 증가일지 감소일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145번 하고 우리 혁준이 봤을 때는 153번 해봐야 되지만 안 할래. 그냥 145번 하고 157번 일단 요 두 개 할게. 145번과 157번 요 두 개 일단 해볼게. 혁준이는 시험만 봤다가 덜렁거려갖고 저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돼 원래. 평소에는 차분하게 잘 풀다가 시험 볼 때는 덜렁거려. 참 특이해.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초반에 질문을 안 받아가지고 좀 수업을 많이 나간 거야. 그래서 계속 나가면 숙제가 너무 많아지거든. 조금 빨리 끝내고 아니 야 잠깐만. 근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자꾸 수업을 빨리 끝낸다고 컴플레인 들어왔댔거든. 범석이 아니야? 수업 빨리 끝낸다고. 아 그거 맞네. 너지. 아무튼 그랬어.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내면 뭘 할 텐데. 컴플레인이 두 가지가 들어왔대. 하나는 고등부 선생들이 수업을 빨리 끝낸다. 자꾸. 또 하나는 숙제가 너무 적다고 그랬대. 어떤 새끼가 아마 그건 저학년이겠지만 그래갖고 뭐 숙제 빡시게 넣으라고 막 그러던데. 고삐리는 안 그래도 하고 나서 뒤지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학년들이겠지. 부모님한테 온 커플은 아니에요? 몰라? 부모님 같은데 몰라 나는. 그냥 그렇게 전달 받았을 뿐이야. 쉽게 해버릴 수 있잖아. 57번까지고 1단계에서는 그 틀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 1단계 이렇게 있지? 두 개 했지? 한 개 더 할게. 뭐 할 거냐면 뭐 할 거냐면 아이 저건 안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우린 똘똘하니까 저건 안 해줄 것 같은데 다른 거 하자 그러면. 159번으로 합시다. 내가 컴플레인 알고 보니 그냥 대표님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모르지.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어. 난 그렇게 난 전달 받았을 뿐이라서 그걸 지어내겠냐 설마. 가끔 비슷한 거 하시는 거 같은데 모르겠다. 컴플레인 넣은 게 대표님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더 좋아하는 거 같은데 당연히 부모님이겠지. 뻔한 거 아니겠어? 애들은 빨리 끝나면 좋아하지 않아? 숙제 적으면 좋아하지 않아? 그게 컴플레인이겠어? 생각할수록 대표님 같은데 에이 그러진 않을 거야. 어이 뭐 갖고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풀어보게. 뽑아볼게. 장난은 해볼 거야. 중간고사였어요.
됐어? 대부분 이렇게 써갖고 틀렸어. 그럴 것 같았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았으면 고쳐야지. 19번에서 몇 개 나와요? 4개. 이거요. 그렇지. 정확하게. 답이 4개여갖고 한 개 맞히면 하나씩 1점씩 줬다더라고. 그럼 무조건 1점을 자정하네요. 2점 맞은 사람도 있고 19번 말하는 거야. 2점 맞은 사람이 제일 많아. 한 점만 봐. 해보자. 하고 가자 우리. 자, 1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조심할 것만 얘기할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보기 편한 데다가 그리자고. 몇 바퀴 돌아가서 이렇게 왔는데 요게 5세트하고 요게 3세트인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돌아가다 보니 얘가 3세타가 되고 얘가 5세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요 각을 알파라고 치고 요 각을 베타라고 치면 여기가 지금 45도라는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45도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45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5세타라는 놈을 2n1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치고 3세타라는 놈을 2n2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 둘, 그러니까 빼버리면 2세타가 되는 거고, 그놈이 그냥 뭐 정수기 뺀 거니까 2n 파이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가 되든지 아니면 베타 빼기 알파가 된다는 거지. 뿔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타라는 놈이 세타 넘겨갖고 뿔마 8분의 파이가 됐는데 이게 n 파이가 된 거니까 0에서 2파이 사이였으니까 세타 뿔마 8분의 파이면 이거는 뿔마 8분의 파이에서부터 2파이 뿔마 8분의 파이지. 그 중에서 이제 n파이에 계속 찾아갖고, 이거 지금 내가 3판을 썼지만 따로 써야지. 플러스인 경우 한 번, 마이너스인 경우 한 번 해갖고 두 개씩 찾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0번을 보면 fx라는 놈이 2의 절대값 x 더하기 1. 이거 그려보면 양수인구만 그린다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지금 a 더하기 1이지? 그래서 fx라는 놈은 지금 일단은 a 더하기 1보다 크다 같아. 그래놓고 지금 9의 fx 제곱 빼기 3의 f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8 은요. 이놈은 지금 뭐 3의 fx 제곱을 t라고 생각을 하면 t는 분명히 3의 a 더하기 1제곱보다 크다 같지? 증가함수니까 분명히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이놈이 여기 앞으로 나올 거니까 부가 돼서 나올 거니까 t제곱 빼기 9t 더하기 18 이게 0이어가지고 t가 3 또는 6이잖아. 맞지? 그래서 해가 한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요게 해가 되면 요것도 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지. 얘만 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요 t라는 애가 그 값이 3과 6 사이에 있어버리면 요거 지금 두 개 이렇게 착 걸릴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a 더하기 1일 때가 딱 6 돼야지. 그러니까 3의 a 더하기 1제곱이 6이 될 때만 해가 한 개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3으로 나눠버리면 3의 a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a라는 놈은 로그 3의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이게 내가 방금 말로 했던 것들 서술형이라 써야 된다는 거야. 좀 나빴어. 이런 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말을 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대충 내니까 그래.
대수면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숙제는 여기까지야. 여기 1단계까지 48쪽까지. 근데 이 시험 만점대 많았어요. 만점자가 글쎄 내 기억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기는 있었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 생각보다 엄청 마지막 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18번이라고? 중간에 막 그림 빼놔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이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어려웠어. 아무튼 생각보다 만점이 많지 않았어. 차라리 기말고사는 좀 만점이 많이 나왔는데 중간고사는 만점이 별로 안 나왔어. 수고들 해줘. 대표님 기침이니까. 몰라 모르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심히 가셔. 아유, 토요일이 끝났다. 아, 이 피곤함이 진짜. 돌겠어. 조심히 가.